오늘은 말과 운의 관계를 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부제를 가진 운을 부르는 부자의 말투를 하겠습니다. 미야모토 마유미 씨가 지었고요. 거의 사이토 히토리 씨가 한 말을 책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이고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일본에서 개인 사업자 중에는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부자입니다. 그의 제자로서 마유미 씨가 함께 일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했다고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제자로 억만장자라고 합니다. 마유미 씨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저축을 많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버는 것과 돈을 잘 모으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10만 원이라도 모을 수 있다면 당신은 곧 부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큰 부자만 부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제보다 오늘 내가 좀 더 아끼고 어제보다 10,000원이나 1,000원이라도 더 생겼다면 나는 부자의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상행선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하면서 부자를 꿈꾸라고 합니다. 20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30만 원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부자가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라도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한다는 것은 강의 흐름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난 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어. 지지난달보다 부자가 되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부자입니다.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어제보다 10만원 더 많아졌네. 부자야. 아직도 지금 70대 중반이시거든요. 90세까지 살려면 멀었어, 엄마. 하루하루 10,000원 더 생기면 나는 부자로 살겠어 라고 다짐하라고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이 책을 읽고. 작은 성공을 쌓으면서 점차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저는 주위 사람들에게 일본 최고 부자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합니다. 라고 말하네요. 사실 저는 돈을 모으려고 해서 모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남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특별히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는 것 정도일까요?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을 좋아하고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저절로 모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저는 일을 좋아하지만 갖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돈이 저절로 모이는 그런 케이스. 그러면 일을 좋아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게 없게 되면 소비를 하지 않게 되니까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별표를 쳐놓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저한테 주문을 걸고 있어요. 나는 갖고 싶은 게 없어. 난 이미 가지고 있는 걸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해보아요. 현재 돈이 별로 없다고 해서 기죽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든 다른 어떤 억만장자든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다 워런 버핏든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같은 목표를 가진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래요. 그러면 우리의 동지가 생기겠죠. 워런 버핏, 기타 등등 모든 세상의 슈퍼 리치들이 우리의 동반자입니다. 성장할수록 보이지 않던 것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된다고 해요. 돈을 가질수록 더 모으고 싶고 쓰지 않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최고의 말은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는 말이래요. 제가 이걸 모르고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만 쉬고 싶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했었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80세까지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요즘에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80세 넘어서까지도 일을 하겠습니다. 현업에 뜨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80세에 대해서 직접 하진 않겠지만 고용을 하고 고용 창출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죠. 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래요.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래도 일이라고 합니다. 로또,
기타 등등 이런 것보다는 돈을 낳는 수단은 누가 뭐라 해도 일입니다.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자주 말하라고 합니다. 일하는 게 재미있어요. 보람도 있고 즐겁거든요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은 돈이 기뻐할 말이기도 합니다. 돈이 기뻐할 말이래요. 정말로 속으로 일을 싫어해도 좋으니 일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을 하래요.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우주의 신이 듣고 그대로 내려주죠. 좋다 좋아 하는 사이에 정말로 일을 좋아하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신비한 힘이라고 합니다. 말이 가진 신비한 힘 때문에 제가 요즘에 말과 말투 이런 걸 공부하고 있어요. 말이 가진 신비한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싫은 일도 너무 좋다, 너무 보람돼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고요. 역할극을 한다고 생각하래요. 이 일이 힘들거나 또는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말을 했거나 이랬을 때도 기분 나빠하면 지금 연극을 하고 있지? 역할극을 하고 있는 중이지? 라고 생각하래요. 상대가 아무리 가시돋친 말을 해도 나는 상대에게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생각하래. 나는 좋은 말만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역할극을 하라고 합니다.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하는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 달라진대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지나고 나면 가족끼리 얘기하다 보면 말투도 되게 거칠어지잖아요. 근데 가족에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말이 바뀌면 인생이 180도로 바뀌니까 조심해서 말을 하자고요. 어떤 사람이 가시돋친 말을 했다고 똑같이 가시돋친 말을 하거나 배로 갚아주려고 하면 그 순간 제 운세가 꺾이고 만대요. 자, 대받아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나의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이래요. 이번 추석에도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제 기분이 좋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가족이 바뀌었으면 하고 좀 모진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 운세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만 있어도 운세가 나빠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남 험담하는 말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피하세요. 당신은 절대로 나쁜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쁜 말을 동조하고 있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가 꺾입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좋은 말만 하고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은 말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톤을 높이면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진다. 목소리 톤이 높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대요. 솔 톤으로 얘기하라고 합니다. 도레미파 솔 이렇게 목소리가 맑아서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가 않겠지요. 기분이 어떠니? 했더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러면 안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목소리 톤, 즉 소리의 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게 그렇죠. 말이 가진 신비한 힘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의 힘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말이 가진 신비한 힘, 소리의 힘 다 이용해야 되겠죠. 맑고 활기차게 10번씩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일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밝고 활기차게 10번 말해보래요. 솔톤으로 항상 목소리 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라고 말했네요. 눈 대신 미간을 보자. 사람 보기 힘들면 원래 눈을 봐야 되는데 내리 깔고 보면 안 되니까 눈을 보기 힘들면 미간을 보라고 합니다. 눈과 눈 사이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잘 끌어낸다. 잘 들어주면 그만큼 남의 말을 끌어내서 어떻게 될까요? 친하게 되겠죠. 그리고 인기가 있게 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연스레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이유는 평범한 아주머니를 봐도 대단한 경험을 쌓은 훌륭한 여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잘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존경해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으면은 되겠죠. 그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요? 그렇죠. 평범한 아주머니를 봐도 대단한 경험을 쌓은 훌륭한 여성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경쟁 상대는 자기 자신뿐이다. 누구를 상대로 하지 말고 자기 자신. 어제 나와 경쟁하는 거예요. 오늘 더 친절한 말을 했나? 오늘 더
물건을 아꼈나 이렇게요. 처음엔 자기 자신의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고 거기서 한 단계만 올라가면 됩니다. 한 단계 올라가기에 성공하면 또 한 단계, 또 한 단계 올라가면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점점 나아지는 나의 모습을 나와 경쟁하면 된대요. 목표로 향하는 여정은 즐거운 일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바로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매일매일 연습하고 야구 배트를 휘둘러야 되는데 그 과정을 즐겨야 돼요. 목표로 향하는 여정을 즐기면 결국 우리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만물을 소중히 생각하고 물건을 낭비하지 않으며 소비를 줄이면 점점 10,000원, 20,000원, 10만원 모으다 보면 결국 슈퍼리처로 가는 길이고, 지금 오늘 하루 커피를 사 먹지 않았거나 무엇을 소비하지 않았을 때 그것을 인내로 생각하고 즐거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의 슈퍼리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목표가 분명하면 더 빨리 이룰 수 있다. 그러겠죠. 목표를 꼭 세워야 됩니다. 저는 억만장자가 되는 게 진짜 소원이에요. 목표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기쁠 것 같아요. 꿈은 크게 가지라고 하잖아요. 조금만 노력해도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정말 좋았습니다. 감동했어요. 라고 하는 말을 예쁘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다고 해도 어지간한 각오 없이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다지고 한 번이라도 실천한 사람은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투를 좀 바꾸면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말투를 바꾸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일을 해도 많이 사람들이 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부자가 되겠죠. 마음을 담아야 진정한 대화다. 그죠? 마음 담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말하면 안 되겠죠? 인생은 문제를 극복해가는 게임입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진짜 내 인생 왜 이러지 말고 이러니까 내가 살아있지, 이래서 인생이야, 어디 한번 도전해볼까? 라고 생각하래요. 인생은 게임과 같습니다. 서로 다를지는 몰라도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집니다.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만 문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게임하고 똑같아요. 조금 쉬운 문제를 풀면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그러다 어떻게 되죠? 고수가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되니까요.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웃으면서 극복하면 됩니다. 게임을 왜 하죠? 재밌잖아요.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자기가 고수가 될 때마다 재미있기 때문에 우리도 재미있게 문제를 극복해 가보아요. 어떤 문제가 되었든 찾아보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도 도움을 청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이 문제는 진짜 내가 처음이야 하는 문제는